여러분,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장중에 방송을 녹화를 하고요. 목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3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이 0.92, 0.91 하락 중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0분이고요. 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해외 증시도 좋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도 셀트리온이 변함이 없이 2.84, 3%대가 넘었고 장중에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헬스케어가 4.61, 제약이 5.25, 삼형제가 나란히 시장에서 빛나고 있어요. 자, 시장의 이슈를 보게 되면 미국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파월 발언 우려의 코스피 하락, 외환 브리핑을 보게 되면 침체 우려의 달러 인덱스는 105선 상승, 원화는 또 10년 내 가장 큰 약세에 있겠죠. 낙관론 JP모건의 배신, 2년 내 침체 확률, 경기 침체 확률이 66%이다. 미 증시 안개 속 바닥 찾기, 수요 충격 우려, 유럽 증시 경기 침체 우려의 하락.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어요. 그쵸? 불확실성과 공포의 우려, 그리고 수급을 차단하면서 단기와 중기 단기의 손바뀜이 있겠죠. 지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늘 모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와 그리고 자산시장의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이슈,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완벽한, 더불어 시진핑 3년임, 바이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관세 인하,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나오면서 FOMC의 물가에 대한 그 기조가 변해야 바로 증시에 대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 PC 파월 발언 우려의 코스피 하락, 외국인 오늘도 팔자.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ECB 연례 포럼에서,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는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분명 매우 힘든 일이 될 것. 자,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강하게 시장에 내비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팩트 하나와 본질 그리고 통찰력 하나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연준은 2008년도 이전과 180도 다르다. 2008년도 이전에 옐런 그레스펀, 그 이전에 폴 볼커,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1.75%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1.75%이다. 미국의 CPI는 미국 8.6% 상승률, EU 8.1, 영국 9.1, 한국 5.4%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8.5를 빼면은요, 미국의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7%에 가깝습니다. 7%가 살짝 안 됐겠죠. 즉,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7%. 돈 가치는 이미 폭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연준은 이미 인플레 대비에 실패했으며 인플레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디어에서 그리고 FOMC나 전반적인 발언을 통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과 자산시장과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제를 포기하면 물가는 잡혀요. 경제가 빠그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를 포기할 수가 없다가 2008년도 이후에 벤 버냉키 그리고 자넷 옐런 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더불어 제롬 파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FOMC의 그 달라질 수 있는 스탠스를 지켜봐야 된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인데요. 셀트리온 빛나죠? 2.84, 3%대가 넘었어요. 대부분 파란불입니다. 이슈가 있는 것을 제외해도. 그런데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아직도 순위가 코스피 12위예요. 18만 1,000원. 아직도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며 매우 싼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들은 모아가고 있을 거예요. 공매도 누적 잔고 수량이 309만 주. 역사상 최저 수준에 이미 와 있습니다. 400만 주를 넘어서서 300만 주 중후반대를 넘어서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는 1년 기준으로 보기에 450만 주. 폭발적으로 이제 줄어서 309만 주예요.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들이 공매도 애들이 연일 개인의 차명 물량과 그리고 개인의 진짜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창고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수급을 통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차단시켜 놓고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시켜 놓고 지들은 모아가고 있었고 유유히 쇼커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이유 실적이 하반기에 실적 성장 기반 위에 합병, 그쵸?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확장, 펀더멘탈의 지속적인 확장, 결국 이들도 대량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사 합병 기준 아래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미 2022년도는 수급으로서 우리가 선반영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율 0.89 연일 최저치를 갱신해 가고 있어요.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녹색이에요, 녹색. 이게 지금 꺾였어요. 털렸다. 털리고 갚았다. 자, 그리고 손바뀜이 계속 나가고 있다. 수급을 차단시켜 놓고 지들끼리. 그쵸? 그래서 계속 좋은 소식 기반 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우리가 고속열차 8개월의 승차, 8, 9개월의 승차를 해야 되겠죠? 자, 더불어 관심 종목 섹터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3%대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헬스케어 4.90, 제약이 5.51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레고캠 9.43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섹터 셀트리온이 그동안 쉬었다. 작년과 2년 가까이 쉬었죠.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의 기준으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에 훈풍이 불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셀트리온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쉬고 있다. 지난 2년간 2차 전지주의 시대였죠. 2차 바이오 섹터는 니켈이죠? 왜? NCM811 니켈 코발트 말감 니켈의 비중이에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니켈의 가격이 원자재 급등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살짝 빠져 있어요. 그러니 원자재 부담으로 인해서 니켈 2차 전지주들은 다소 쉬겠죠. 지난 2년간 달려왔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야. 다 알고 있죠? 수급으로 먼저 달려왔어요. 기대감으로. 그럼 쉬고 이제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기준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어온다. 그 대장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지금 차트예요. 제가 선을 몇 개 그어놨죠. 중요한 선인데요. 이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2021년부터 진행된 2년에 가까운 하락. 그 하락 추세선을 지금 뚫고 있다. 딱 막고 있어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 상승을 이은 거예요. 상승 고점들을. 그쵸? 요 하락 추세, 저항대. 그러니 저항이 굉장히 상했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추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추세에 딱 저항대를 막고 있고요. 200일선 저항대, 200일선 이동평균선의 저항대에 딱 막고 있고요. 이 매물대, 일봉상 캔들 매물대에 딱 3개의 매물대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꽤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약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모아 싸우고 있다. 저항이 하락 추세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봉상 매물대 그 물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수급으로서 증명이 되고 있죠. 요 실적, 하반기 실적과 그다음에 기대감, 수급으로서 요 매물대를 뚫고 다시 한번 8개월에서 9개월의 고생 열차가 실적 기반 위에 합병 위에 확인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매물대가 강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저항대는 뭐밖에 안 남아있다? 200일 이동평균선밖에 안 남아있다. 50,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들은 다 캔들 아래에 있다. 지지에 있다는 부분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에 있다. 요 저항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은 모습인데 헬스케어가 현재 차트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 추세선을 뚫었어요.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그러나 헬스케어도 20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대에 막혀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봉상 캔들상 매물대와 200일선 저항대와 막혀있는 셀트리온과 동일한 모습이다. 이미 이제 수급에서 드러났듯이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오고 있는데요.
레고캠바이오가 현재 9.30, 알테오젠이 4.83 상승하고 있어요. 레고캠바이오 절대 우리랑 무관하지 않죠. 익수다와 더불어 익수다, 레고캠, 셀트리온, 삼각 로맨스. 레고캠바이오 주가 상승, 차세대 표적 항암제 미국 특허 획득. 이번 주가 상승은 레고캠바이오가 차세대 표적 항암제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허는 차세대 표적 항암제로 주목받는 ADC, 항치약물 결합체에 관련된 특허이다. 그래서 어떤 특허가 나왔는지 공시를 좀 봤는데요. 현재 나온 거는 없어요. 어떤 부분인지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전체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주요 파이프라인 하반기 전망 업데이트. 현대차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허트루 ADC 1A상 결과 통한 유방암 결과 통한 컨주얼 경쟁력 입증 시작.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겠죠. 그래서 매수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세한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레고캠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레고캠의 파이프라인은 우리 셀트리온, 익수다 절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 제품들입니다. 악재에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한 셀트리온, 강세 이어가. 흡입현황체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셀트리온, 강세 이어간다는 소식이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창구를 통해서 개인 물량이 그리고 차명 물량과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연일 계속 줄어가고 있다. 조용히 지들은 모아가고 있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셀트리온의 앞으로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 플러스 그 기반유의 3사 합병. 그러면 대량 공매도 쇼커버와 그리고 공매도가 떠나가는 그림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8개월에 고속열차의 탑승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셀트리온에 동행하는 그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바이오시밀러 공급 확대의 강세. 자, 미디어에서 그냥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디플레이션 해칭 기업 셀트리온. 괜히 기관과 외인이 어려운 상황에 다른 주식 제쳐두고 쌍끌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월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디플레이션, 반복으로 인한 침체, 우어 혹은 위축의 박스권 시장 진입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통기업을 되도록 피하고 원자재 비율 높은 섹터 역시 피해야 함. 인플레이션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익률이 떨어지고 향후 물가 상승,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을 원인으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물가 하락이 올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좀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향후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을 원인으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이전 물가 인상에 대비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비한 재고 과다로 인하여 물가 하락 시 대규모 재고 손실로 이중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관 입장에선 셀트리온이 안전지대입니다. 첫째, 물가 상승에 강하다.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헬스케어. 기업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에서 원달러 기준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달러 기준이죠. 대규모 환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환차익, 이미 인플레이션 해칭이 기대된다. 15%에 가까운 환차익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둘째, 물가 하락에 강하다. 헬스케어주는 물가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판매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그런 특성상 수요 예측이 쉬워 재고 관리가 쉽습니다. 즉,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 가다 문제 역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사실 연준이 지난 10년간 물가 2%가 목표였는데요. 물가 2%를 못 맞췄어요. 그만큼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그렇게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2%를 못 맞췄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 공장이 멈춰 쓰게 되면서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게 되죠. 단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 8%, 9%가 나오게 돼요. 엄청난 부분이죠. 이 이면에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부분이 강하다. 유가도 10년 내 사상 최대치, 그리고 원달러, 달러 가격도 사상 최대치. 이면에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률이 기울기가 굉장히 슈팅이 나오고 있었죠. 이 슈팅이 날아가야 됩니다. 추세적으로는 이제 지구가 아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예요. 탈탄소가 기정사실화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해서 이미 지구는 계속 아파왔어요. 전 세계 고령화, 재정 적자, 도시화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패러다임이자 트렌드입니다. 다만 그 가속도가 줄어드는 시기, 이때 연준의 FOMC 스탠스의 전환, 그리고 물가 하락, 물가 상승 속도의 그런 기울기가 줄어드는 그 순간, 그때가 증시의 반등의 그 구간이에요. 때문에 대한민국 기관들의 셀트리온 매수는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감이 주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기관에게 안전지대로 느껴질 셀트리온을 매수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침체가 되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연준은 부양책을 실시할 겁니다. 예전보다 더 몇 배에 이르는 과대 부양책을 실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페달을 이미 밟았기 때문에. 미국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자, 이분이 또 코인 투자의 선지자이죠. 블록체인의 선구자라고 보셔도 돼요. 자신의 투자 실책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마이클 버리 역시 인플레이션 넘어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코멘트를 했네요.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투자자죠. 헤지펀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박스권형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 셀 동행 주주님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만 보고 간다. 시장의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우와 소나기와 쏘자도도 결국 그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USUHE 엔진님께서 좋은 글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과 끊임없이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하자고요.